토님도 같이 취업 준비해보길래? 신입으로 한번 도전? 되는지 안 되는지? 면접까지 한번 가볼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취업 준비한 분들이 가장 고민이고 가장 알고 싶을 요겁니다. 취업이 안 되는 8가지 이유. 무려 8가지. 8가지나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고 줄이면 네. 더 줄일 수 있는데 네. 보면은 공감 꽤 되실 거예요. 네네. 첫 번째, 회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상상으로 막 만든다. 이거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 왜요? 왜냐면은 진짜 자기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나 최고야 라고 만들었지만 막상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학교 과제처럼 뭔가 결과물이 있으면은 전혀 실무랑은 맞지 않는 방향?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나의 창의력과 가능성 이런 부분은 안 보냐? 이게 약간 상업용 컨텐츠랑 예술에 너무 막 약간 치우쳐 있는 컨텐츠는 다르잖아요. 예, 물론 이제 CG란 테크닉을 뭔가 습득하면은 평소 생상했던 거 막 시도하려는 그 어떤 열망 당연히 이해하고 저희도 그랬었죠. 그쵸. 일단은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좀 메인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왜냐면 면접관들은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좀 노출시켜야 돼.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별 조사 없이 그냥 무작정 쭉 뿌리기. 그 명함 뿌리기 쭉 던지는 분. 막 던지면서 가는 거 막. 100개 던지면 그 중에 되겠지. 약간 이런 그물망 걸리기만 해라. 그거는 잘 안 통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해는 돼요. 음. 이해는 되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넣었는데 다른 회사 이름을 써. 저 진짜 그 실수하지. 다른 회사 이름을 넣어서 뭐야 이거 또 우리 다른 회사 이름이 내가 그 봤거든요. 이력서를 봤는데 아닌데 우리 회사 이름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면접 볼 때 티가 나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 회사에서 뭐 한지 아세요? 이렇게만 물어봐도 말을 못하면은 바로 알죠. 모르네. 조사 안 했네. 어떤 미팅을 하는데 미팅을 잘하면은 100억을 받아.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분들에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 준비했다면 어느 정도는 좀 당당해도 되지 않을까. 그만큼 진지하게 임하라는 거고, 요즘은 특히나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명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파트와 적성을 찾아서 준비하지 않고 약간 두루뭉실. 이거는 이번하고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그 회사에서 파트가 나눠져 있는지 아니면 제너럴하게 뽑는 건지 그거에 맞게 좀 준비할 텐데, 그러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취업할 때 지원을 했어. 다 있는 거야. 모델링도 있고 FX도 있고 이거저거 다 있으니까 뭘 지원하시는 거죠? 순간 아무 말을 못했어.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키는 대로 그냥 할 건데 저 FX요 이렇게 딱 얘기했어. 그런 거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 이것저것 다 그냥 해서 포폴 만들래. 별거 다 있어. 그래서 나도 그때 똑같이 그냥 만들었어. 이것저것 다 넣자. 그래서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파트에 대한 좀 개념도 잘 없었고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였지 내가 파트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 요즘은 안 그러겠죠? 약간 너스레 떨자면 시즈맨처럼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난 컴프하고 싶다. 난 그만 배우고 싶다는데 마야부터 쭉 배워야 돼. 그럴 필요 없다는데요? 뭐 이러면 이제 당황해서. 학원에서 당황하겠는데. 네 번째는 구체적인 CG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설정 없이 일단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만 급급한 거. 여기서 CG 분야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영화일 때 다르고 진짜 애니메이션일 때 다르고 뭐 게임일 때 다르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네네. 각 분야마다 특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가 영화를 하는지 광고를 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어딘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철저하게 분야를 명확하게 하고 그 회사에 대해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맞습니다. 다섯 번째, 신입에게 바라는 어떤 테크닉 그리고 어떤 마인드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 영상과 이력서에 구체적으로 쓰질 않아. 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사람의 포포를 봐도 이 사람을 봐도 뭐 그림의 어떤 그 컬러나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구성이나 진행, 내용, 기승전결 다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해는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신입을 회사에서 큰맘 먹고 진짜 투자하는 거잖아요. 영상 2, 3분짜리 종이 뭐 한두 장으로 그 사람 파악하는 게 디테일하게 써 있어도 알까 말까인데 보편적인 스타일로만 돼 있으면 더 파악하기 힘들지 않을까? 일단 매력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입에게 바라는 테크닉, 자세가 뭔가요? 예를 들면은 테크닉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기인 거죠. 기본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콘티를 직접 뭐 짜고 기획을 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철저하게. 신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기초적인 거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세는 뭔가요?
자세가 아까 약간 그거와 또 연결되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직접 밖에 나가서 뭐 출사도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공부하려는 자세. 혼자 막 하려다기보다는 같이 공부한 동료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혼자 막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자세들. 뼈를 묻겠어요 막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뭘 했다라는 거. 자, 6번째. 스스로 마감 시간을 정하며 훈련하지 않는다. 이건 뭐지? 시간에 대한 압박이나 어떤 긴장감 없이 프리하게 하게 돼요. 아, 겜포포로 하면은 오늘은 좀 힘드니까 좀 내일 뭐 하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내일 할까? 이거 내일 할까지 안 되고요. 저 다음 주까지 할게요. 물론 진짜 그런다라는 건 아닌데 이건 진짜 좀 또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옛날에는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포포를 하나 만드는데 진짜 1년 걸려가지고 그런 분들은 특징이 회사 가면은 그걸 1년 만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만에 끝내야 돼. 한 12배 빨리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이제 적응을 못 하니까 포포를 엄청 화려한 거야. 대단해 보여 막. 근데 막상 이제 뚜껑 열어서 회사에 가서 일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 이러면 이제 회사에서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미리 그거 맞추는 훈련을 좀 해놓은 게 필요할 수 있죠. 누가 뭐 정해진 어떤 룰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7번. 네. 그림을 볼 줄 아는 노련한 실무자급 멘토 없이 홀로 진행하게 된다. 이건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난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도저히 구하기 어려워요. 뭐 이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해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무자들이 보는 눈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보는 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럼 멘토를 찾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같이 공부한 친구라든지 뭐 CG가 꼭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에게 묻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컨펌 해주세요 이런 커뮤니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듣고 저도 예전에 하긴 했는데 기분 나빠 뭐 이런 저는 이랬는데 저처럼 그러지 말고요. 이게 약간 그때는 컨펌을 해줄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어색한 거야. 그 자체가. 그리고 받을 때도 난 잘했는데 왜 안 좋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 뻔히 칭찬받고 싶어서 올렸던 거야. 난 잘했는데 누구나 있는 거죠. 예. 다 그런 시절이 있고. 진짜 요즘 성숙하고 의식 수준 높은 젊은 분들 정말 많더라고. 나보다 성숙했었어. 나 그 나이 때 난 진짜 그 나이 때 되게 이상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장의 취업을 넘어 더 큰 목표 및 본인의 강점이나 개성 어필이 없이 보편적이고 FM적인 준비 스타일이 많다. 약간 평범하고 똑같아 보일 수 있는 맨 첫 번째나 약간 맞부딪히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구성도 저렇게 해야 취업이 되는 어떤 매뉴얼적인 게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가 무서울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이해는 돼요. 그럼에도 거기 안에서 난 좀 이런 거를 이렇게 연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서도 진솔한 자기의 강점과 남다른 어떤 내용을 그 회사와 연결지어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FM적인 거 한 70%에다가 30% 개성을 좀 섞으면 어떨까. 어필을 좀 섞어서 자신의 강점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죠. 당장의 취업을 넘어 더 큰 목표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해요?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월급 벌어야 되니까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더 큰 어떤 원대한 목표를 이런 어떤 CG라는 직업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면은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보편적이고 FM적인 얘기는 공장 찍어내듯이 만들지 말라는 얘기. 바로 이겁니다. 네네.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막 하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디서 본 건데 뭔가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트럭 지나가는 씬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들마다 다 트럭 지나가는 다 학원에서 과제로 했던 거 그거를 다 똑같이 그냥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디 학원에서 뭐 한 건데 다 알고 있어. 학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단순히 약간 그런 걸로 결정한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는 알아보고 힘들 거라고 예상도 되지만 그래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취업이 안 되는 뭐 한 8가지 이유라고 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네. 참고하셔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 퇴근하세요.